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공금을 쌈짓돈으로 여기고 총리 후보자는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재산 불리기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 대통령은 마지막 특권을 최측근을 위해 사용했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겪은 일들인데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나마 한국형 우주발사체 나로호의 성공이 우리 마음을 탁 틔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요. 선진 공직 문화와 국민 대통합 같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도 함께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슈를 살펴보는 톡톡 SNS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 낙마, 특별사면, 나로 발사 성공 등의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굵직한 뉴스들이 잇따라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특히 각종 의혹으로 집중포화를 받던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SNS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먼저 김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엔 이렇게도 인물이 없는 것일까? 그만큼 누렸으면 깨끗하게 손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텐데. 총리 후보 아들은 7, 8세 때 이미 수십억 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는데 나는 이 나이에 이게 뭔가 부끄럽다라는 등 비난과 맹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진 사퇴로 결론 나면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꼬여버린 나홀로 인사 스타일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장관급 인사에서도 소통부재 방식을 택한다면 새 정부 출범에 큰 짐이 될 것입니다라는 등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측근들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강행하면서 SNS가 들끓었습니다.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시킨다면 대통령의 사면권은 철폐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이제 법치는 수치가 되었다. 대통령 고유 권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도 모르나 언제부터 대통령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분통이 터진다. 양심보다 사리사욕을 중시하는 이 시대 한국인들의 평균적 성품을 봅니다. 인품이 아니라 돈을 존경한 우리 다수의 업보겠지요라는 등 분노와 자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나로 발사 성공은 가뭄의 단비만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쓰여있는 나로호의 발사 장면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담겼던 발사인 만큼 대한민국의 올 한 해 역시 나로 불길만큼 시원하게 뻗어나가길 기대합니다라는 등 자축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가운데 나로 성공은 축하할 일이지만 특별사면이 물타기 될까봐 심히 걱정된다라는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불상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에게 걱정과 분노를 안겼는데요. 삼성은 명성 있는 대기업입니다. 제발 명성에 걸맞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사태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삼성이라고 쓰고 살인자라 읽는다. 삼성전자는 돈만 많이 벌면 뭐하나 직원들 백혈병 걸려 죽고 불상가스 때문에 죽고라는 등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법정 고소, 한화 비정규직 2,043명 정규직 전환, 경찰 국정원녀 인터넷 글 은폐 의혹, 아웅산 수치 여사 방한 등이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10대 세 자매가 단지하 방에서 아사 직전에 발견돼 큰 충격을 줬죠. 사회 안전망을 탓하기 전에 내 주변부터 돌아보는 온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범죄 예방과 증거자료로 주로 이용한 폐쇄회로 TV가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 자치구가 개발한 레이더 추적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범인을 추적하고 우범 지역을 자동으로 감시하는 기능까지 있다는데요. 성민수 PD가 소개합니다. 학교까지 들어와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유흥주점에서 난투극을 벌인 조직폭력배. 모두 당시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CCTV는 사건의 증거 자료로만 사용됐을 뿐 범인을 잡는 데 실시간으로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는 전국 최초로 레이더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음 달 15일부터 24시간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레이더 추적 시스템은 범죄 발생 지점을 관제센터에서 포착해
범인의 이동 거리와 시간을 확인하면서 신속하게 범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 예약 시간대별로 CCTV 장소를 설정해 주요 우범 지역을 자동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인근 학교와 소방서 등 기관 연락처도 함께 표시돼 있어 즉시 위험을 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중랑구청 뒤쪽에 있는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비상벨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줄까요? 이렇게 지금 비상 호출 버튼을 방범용 CCTV에서 눌렀을 때 GIS 맵에서 이렇게 표출을 해갖고서 서로 위급 상황을 갖다 알릴 수 있도록. CCTV는 사물을 확대하는 기능과 360도 회전도 가능해 범죄의 사각대를 더욱 줄였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CCTV 544대는 범죄 현장뿐만 아니라 중랑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재난을 방지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등도 감시합니다. 군은 이를 위해 현재 모니터링 요원 2명과 경찰 1명을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 인력을 확대하고 해킹 방지와 출입 인원 통제 등 보안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중랑구 관내에 흩어져 있던 544개의 CCTV를 한 곳에 모아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만들므로 인해서 국민들의 재산, 건강, 안전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서 범죄 예방 효과에 매우 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레이더 추적 시스템 개발과 함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보다 안전한 일상이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성미수입니다. 한 대학 관현악단의 신년음악회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악단이 취업률을 높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떤 배경인지 또 활동 계획은 무엇인지 맹수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0일 경기도 오산문화예술회관 졸업생과 재학생 80명으로 구성된 상설 관현악단 이화 피라모닉 오케스트라가 2013 신년음악회를 열어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학생들로 구성되었는데 생각하고 왔는 것보다 훨씬 좋았고요. 일어서서 중간중간 박수치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정말 너무너무 이런 환상적인 연주를 봤습니다. 상설 오케스트라는 학생들의 취업을 걱정하던 음대교수와 동문들이 뜻을 모아 지난해 11월 구성했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졸업생과 교수 추천 재학생을 심사해서 졸업생 47명, 재학생 33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수년째 청년 실업난으로 일반 학과보다 취업률이 낮은 예체능 계열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학생들의 경쟁도 여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졸업생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연주를 하면서 이제 많이 보고 배우고 이렇게 어렵게 뽑혀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좋은 기회로 삼고, 학생 위주의 오케스트라에서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오케스트라 중간인 그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들은 신년음악회 개최를 목표로 지난 12월부터 하루 3시간씩 맹연습을 통해 지난 10일 교내 대강당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후 지난 12일 고려대에서 신년음악회를 연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신년음악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 공연을 통해서 음악적인 많은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하고요. 정말 어떤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단 단원들 모두가 당장 월급을 받는 건 아니지만 연주회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정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후원의 발족을 통해 월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음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고, 그런 조그마한 그런 힘이라도 된다면 참 그 보람 있고 기쁜. 대학생 10여 명 가운데 7명은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학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맹수열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분이라고 합니다.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호흡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4분 출동 완료를 목표로 이 한겨울에도 한강에서 일어나는 사건 현장에 몸을 던지는 광진순환 구조대를 박공규 PD가 찾았습니다. 구조 출동, 구조 출동.
영하 12도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지난 10일 오후 6시경. 한남대교 남단 다리 밑에서 한 남자가 한강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관할인 광진순환구조대에서 즉시 출동했으나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출동을 해서 현장을 보니까 그 요구조자가 수면으로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뚝섬 유원지 내에 위치한 광진순환구조대. 이들의 아침은 소방 공무원 안전 헌장을 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 나는 결코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후 철저한 장비 점검을 통해 긴급 출동 준비에 만전을 다합니다. 요즘처럼 한강이 얼어붙는 추위엔 구조대를 둘러싸고 있는 얼음을 깨는 일까지 더해집니다. 구조대 스피커를 통해 지령이 울려 퍼집니다. 지령 소리와 함께 신고 위치 지도를 들고 순식간에 구조종으로 향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을 먹으면 폐에 물이 차는데 최대 4분까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구조대원들에게 시간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대원들이 구조선에 탑승하기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구조선에는 공기통, 잠수복, 수심 측정기 등 필요한 장비가 항상 탑재되어 있습니다. 구조대원은 시속 60km 이상의 속도로 물을 가르는 배 위에서 순식간에 잠수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물에 가라앉고 있을지 모르는 투신자를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하면 구조선을 고정시킬 앵커를 내리고 곧바로 한강으로 입수합니다. 혹한에는 3분만 물속에 있어도 얼굴뿐만 아니라 손과 발에 통증이 몰려옵니다. 또한 온갖 부유물 때문에 30cm한 물체도 잘 보이지 않아 구조 작업이 더욱 힘듭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까지 추위야 견딜만 합니다. 물속은 좀 춥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으면 이 정도 추위는 견딜만 합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워 한강 여러 곳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원들이 24톤급 서울소방 702호 순환구조정으로 한강 쇄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이 얼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선 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정이 지나가자 10cm 내외의 얼음이 깨지면서 물결이 넘실거립니다. 출동로를 확보하면 그게 꼭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길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라서 사명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칼바람을 맞으며 한강을 순시하는 것 또한 이들의 주 업무입니다. 22명 대원 모두가 특수부대 출신으로 잠수기능사와 6급 항해사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이들은 휴일이나 명절도 없이 반포대교에서 강동대교까지의 19.4km를 매일 순찰합니다. 바람이 조금 차갑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서울시민 한강에 출동 나가면 저희 순환구조대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순환구조대에게는 애로점도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잠수를 하다 보니 잠수병에 노출되기 쉽고 수압 때문에 귀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고질적인 인력과 장비 부족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명구조가 우선이기 때문에 불평할 틈도 없습니다. 잠수를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이 자살을 하려고 빠졌던 요구조자분은 얼마나 더 힘든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차가운 물에 뛰어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빨리 좀 찾아들여서 차가운 물에서 좀 빨리 빼내주고 싶다. 유난히 춥고 눈이 잦은 올겨울. 사건이 발생하면 본능적으로 구조선의 속도를 올리게 된다는 그들에겐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들만의 비밀이 아닐까 합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119 수소자 화이팅!
5살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올해를 참 반갑게 맞았을 텐데요. 올해 3월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무상보육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는 4일부터 2월 한 달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 사이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TV 속 서울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